네, 매주 수요일은 시시각각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이 한자를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올 2학기부터 초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과 지금 수준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의견이 서로 이제 찬반이 있는데요. 초중학교 한자 교육, 강화, 이 찬반 입장 오늘 함께 들어보고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찬반 입장을 들어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에 서신 분입니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광민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면에 초중학교 한자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참배움학교 연구회 김두루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를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될 텐데요. 박광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 부탁을 받고 프로그램명이 시시각각이라고 그래서 네. 시시각각이 무슨 뜻일까? 시시각각일까? 아니면 시시각각일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김홍도 선생이나 안전 선생 같은 분들이 그린 그림에 서명이 없을 경우에 전 김홍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이라고 한다. 김홍도 그림이다가 아니고 네. 김홍도 그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시각각을 보면서 시시각각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시시각각 긴 소리로 시시각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시시각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시각각입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시각각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한자가 없이 이렇게 한글로만 써 놓으니까 요거는 100% 시시각각이 아니라 김홍도의 그림을 전칭 김홍도 하듯이 시시각각이 맞는 것 같지만 100%는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긴 소리 발음을 좀 기왕한 김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긴 소리 발음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그런 발음들이 조금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에 나와 보면 서로 토론자끼리 말꼬리 잡고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낭독하면서 또 대답이 필요할 땐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2009년도에 발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는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 있지만 한자 교육의 범위와 학년별 배정 한자, 교육 시수, 교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기준도 없습니다. 이는 정부 수립 후 60년이 넘도록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글 전용론과 한자 교육론 사이에서 교육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긴 것과 같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통해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의 뜻을 몰라서 교사들이 용어 설명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자 교육은 어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어 교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 학습 용어 이해도를 높여주고 연상학습 효과가 있어서 처음 보는 단어라도 한자의 뜻으로 유추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자 교육을 시켜본 교사와 학부모들께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교육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북한은 우리하고 좀 학제가 다른데요. 소학교 4학년, 중학교 6학년,
또 고등 전문학교 2학년, 단과 대학 3년 내지 4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이 4년에서 6년 이렇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우리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합니다. 그 5학년부터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일주일에 2시간씩을 가르치고요. 3, 4, 5, 6학년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내용이 많아서요. 저희 프로그램이 시시각각인데, 예, 시시각각이라는 것도 또 이제 한자로 써야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서두를 풀으셨고, 서울시 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한자 교육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는 내용까지 들었고요. 찬반 입장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김두루한 회장님은 아니 우리가 뭐 교육하자는데 공부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이제 시간이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자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가 여기에서 좀 의문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 교육감을 뽑으실 때 어떤 뜻으로 이제 우리가 뽑았던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학교는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법률의 어떤 그 다른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스스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일부의 요구를 핑계로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을 생각할 때 벌써 2차례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교육을 말하다가 네. 난데없이 한자교육을 추진하는 거. 이게 일단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한자교육을 2학기부터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치가 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자유학기제를 지금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실제로 보궐선거에서 공약을 하실 때 중점 7가지 정도가 네.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자교육 이런 논쟁의 핵심이 얼른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끈질기게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6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논쟁을 벌여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죠. 솔선해서 혹 개인의 어떤 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론에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일종의 공직자로서 함량이 미달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벌써 이제 첫 질문부터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뭐 시간 컨트롤 하느라고 오늘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요. 김두루한 회장님 입장은 정부 교육청이나 교육 관계자들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고 했다는 그 내용이신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시스템 말고 한자 교육 자체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아이들이 그러면 한자 교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렇게 좀 여쭤본다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지금 이 얘기 논쟁은 네. 핵심은 네. 국어교육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네. 국어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어떤 어휘들, 네. 그런 낱말들을 갖다가 익히는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떤 학생들이 이해를 잘할 네.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학습의 능력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로 본다면 네.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교과서부터가 상당히 학생들로 봤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육 과정이 요즘 3차례나 10년 사이에 3차례나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교과서도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 예를 든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으면
1, 2학년을 묶어가지고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네. 해를 걸러서, 교과서 아이들과 이 교사가 함께 지금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중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국어교육의 문제나 네. 초등학교 교육 문제를 외면하고 난데없이 한자 네, 교육을 이게 들먹이는 것은 안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학생이 1학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을 떼자마자 달리라고 욕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답변에 네.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 어떤 이 체계 없이에게 우리가 교과서를 네. 우리가 학교에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 서울교육청에서 네. 특히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서 네. 서울교육이 그쪽으로 이제 나가야 돼서 중심 기본과 어떤 그런 이 본질에 충실한 그래서 국어교육에 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번 기회에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초중학교 한자 교육 강화 방침,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저희가 몇 가지 그 논점과 쟁점을 준비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한자 교육을 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 여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우리 박광민 의원님도 그 얘기는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뭐 제도적인 문제나 시스템이나 교육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자 교육이 왜 필요하느냐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박광민 의원님께서 예 우리 자녀들에게 한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방송을 보거나 할 때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풍비박산입니다. 네. 이게 바람풍, 날비, 누리박, 흩틀산, 이제 우박이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흩어지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인데 이게 한자음을 모르다 보니까 상당수의 지식인들도 풍지박산이라고 발음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또 방송에서 이 초토화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장마 태풍 피해를 보도하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는 용어를 씁니다. 초토화라는 것은 비행기 폭격이나 포탄의 포격으로 인해서 땅까지 거슬릴 만큼 이렇게 모든 것이 타고 망가져 버렸다는 뜻인데 한자의 한자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 장마비 보도를 하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지금 어떤 분은 어이와 아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결제와 결제 또 계양과 개발 이런 그 어이와 아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글조차도 정확히 쓰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한자를 공부함으로써 여기 제가 누리박이라고 해놨는데요. 누리라고 하는 것은 우박의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네. 한자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우리는 한자의 음과 훈뿐만 아니라 고유어의 학습도 같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 와달라고 요청을 해드리고 많이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방송 진행상 토론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가능하면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1분이 지나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해달라는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논점을 가겠습니다. 자, 초중학교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또 과외해서 한자 배우느라고 사교육이 늘어나고 사교육 부담이 그나마 많은데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두루한 회장님,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교육은 네. 우리가 학년을 이제 놓고 본다면 미리 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선행. 예, 미리.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영어 교육을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사교육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학부모들의 어떤 부담이 는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더욱이 한자 같은 경우에도 무슨 자격 급수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네. 그런 급수 시험 치르면 이제 거기에 또 응시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어떤 그런 학교 국어교육에 또는 어떤 그런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죠. 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소화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 교과서가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어떤 그 교과서의 내용을 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1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다음 학기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요즘은 교육의 그 교과 과정의 재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어진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나름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재구성한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당 1물의 질문을 드리고요. 30초까지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간까지 드리고 1분 30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광민 의원님. 한자 교육하다 보면 사교육이 또 늘어나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 김두란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박광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수용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네. 사교육에 의해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한자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규 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수용해 주시면 좀 돈이 있는 집안 네. 아이들이나 네. 또 그렇지 않은 집안 아이들이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사교육 시장 하지만 그동안 근근히 운영해 오던 그 한자 학원들도 상당수가 없어지고 말았고요. 또 영어나 수학 사교육 시장에 비해서 한자 학원 수강비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뭐 한자가 사교육 시장을 조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문회가 뭐 한자 시험 그 수험생이 많아서 뭐 떼돈을 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어문회가 그 학술대회를 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1분 지났습니다. 또 그 한자 지도사를 양성하고 또 그 1년에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그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한국어문회가 무슨 뭐 돈을 벌어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인식을 주시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 사교육 시장 그렇게 그 아주 뭐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 3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쟁점인데요. 한자 교육을 하게 되면 한자 말고도 일반적인 교육 전반에 관한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 예.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고요. 뭐 우리 글을 지금 더 되살려도 시원찮을 판에 한자를 더 가르치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한자를 통해서, 한자 학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다. 박광민 의원님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자는 시각 문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하나의 그림으로서 인지하는 문자인데요. 영어도 표의 문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도 한자와 같은 표 문자라고 하지만 한자와 같은 표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는 사람이 A, B, C, D 알파벳을 이렇게 읽어서 뜻과 의미를 아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하나의 그림으로서 인지하는 겁니다. 역시 한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어 문장과 한글 전용 문장은
정말 변별력에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문장이 한자가 병행이 돼 있다면 영어 문장의 변별력을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그 이상적인 문자 환경이 됩니다. 또 한자는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음과 뜻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은 반복 수천분의 1초의 짧은 순간이겠지만 이와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해주고 또 생각을 예를 들어서 효라는 글자를 우리가 볼 때 1분 지났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뜻과 효라는 음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 훈련이고 또 이런 것이 연상 학습 효과가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한자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교육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 김두루한 위원님께서는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21세기를 교육이 이제 그 어떤 책임을 맡고 있다고 네. 교육의 비중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와 특히 서양 서유럽 어떤 사회와 우리가 크게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어떤 중국에서 한자를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그 가장 알맞은 글을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그 대국으로서의 어떤 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말하기와 듣기를 강조합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강조할 어떤 시점에 네. 우리는 이 한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또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교과서를 만들 때부터 현장, 학교 현장의 어떤 소중한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었던 어떤 그런 경험이 녹아든 네. 그런 어떤 배움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어떤 그 한정된 시간에 어떤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1학년 교과서가 아까 그릇만 떼자 달리라 그랬잖아요. 2학년 교과서는 예. 아이들의 자신감을 갉아먹어요. 네. 3학년 교과서는 사교육의 유혹을 부추깁니다. 4학년 교과서는 열등성을 만들어냅니다. 5, 6학년 교과서는 누덕누덕 기호에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는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 국어 2014년 수능 시험에서 국어 듣기를 뺐습니다. 엉터리 입학시험은 강박감을 갖다 지니게 하면서 행복과 끼를 살리는 소질과 적성을 살리지 않았던 그런 우리 교육 전체 흐름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다른 나라에서처럼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거나 시를 외우고 수학도 요즘 이야기 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로 배워 익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 그래서 물 흐르듯 예. 깊이 있는 저마다의 생각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 표현과 이해라고 하는 가장 교육의 본령에 충실할 수 있는 거죠. 글쓰기와 말하기를 활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아쉽고 서로 어울려서 학생들끼리 느낌이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워야 될 마당에 지금 아하 그렇구나 신나고 즐겁구나 참 재밌구나 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마무리 부탁드려요. 그런 감탄과 희망이 넘쳐나야 할 네. 교실에 이렇게 글자 어떤 쓰기를 갖다가 외기를 갖다 강요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그냥 물려받고 이어주기에 그치고 이어받아서 새롭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런 이 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제가 좀 미우시죠. 말씀 좀 이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1분 됐습니다. 예, 30초 남았습니다. 뭐 제한된 시간에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요. 벌써요. 그러니까 초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또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쟁점들을 여쭤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그리고 또 뭐 정책적인 것들도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바라는 점이라든지 또 당위성 한 1분 30초 정도씩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김두루한 회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학교 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문교육감님도 그 학교 폭력 재단을 한 10여 년 이렇게 책임을 맡으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풀리려면요 교실에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나야 됩니다. 네. 학교 틀을 바꿔야 돼요.
학교 틀을 바꾸는데 수업 위주로 선생님이 학생과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 틀을, 학교 운영 틀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데 관심을 두셔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어떤 그 배움의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마당에 우리가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 어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시각으로 그야말로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교과서가 다 담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 학생들 보기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고 그런 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어떤 그런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이 되면서 우리 국어교육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영어 교육은 물론이고 이러한 한자 교육의 문제도 실제로 그 근본 원리, 기본에 충실한 어떤 그 바탕 속에서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국어교육을 먼저 추진하고 국어교육을 지원한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 지금 오산과 같은 도시에서는 말하기와 글쓰기 위주로의 어떤 그 토론 토의 어떤 수업을 하겠다고 시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어떤 실정입니다. 울산과 같은 곳에서는 또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바로 쓰고 우리말 널리 어떤 거 쓸 수 있는가를 갖다가 다들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한류의 흐름이 있는 어떤 바탕에서 이제 더 이상 남을 따라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서울 교육이 되고 우리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참 배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박광민 연구위원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정책적 제언이 있으면 1분 30초 안에 해주십시오. 네, 아까 김두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잠깐 답변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교육의 목적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방임과 방종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TV 볼래, 놀래 하면은, TV 볼래, 공부할래 하면은 그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하겠다고 하는 대로만 해주는 게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께 간곡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음기 교과에서 자녀에게 한자 교육을 하게 해달라는 89.1%나 되는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단순히 한글 전형책과 한자 병용책의 쟁론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입니다. 지금 정부나 민간이 남기는 대다수 기록물은 한글 전형으로만 되어 있어서 훗날에는 암호화되어서 뜻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역대 국무총리 전원이 한자 교육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자 교육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는데 한자 교육 없이 깊은 학식을 가진 인재는 양성될 수 없습니다. 세종임금이나 이순신 장군, 정약용 선생이 공부한 것은 한문뿐이었지만 세종임금께서는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창제하셨으며 이순신 장군께서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드셨고 정약용 선생께서는 거중기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9년도에 중간자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는 어린 시절 배웠던 200의 춘야연 도리원서가 중간자 이론을 위한 발상의 기초가 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자 한문이 인간의 사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문학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그 뿌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한자 교육을 폐지한 데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장래를 위해 초등학교 정규 교과서의 한자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결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실 말씀이 마무리인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시시각각 토론 서울시에서 초중학교 한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얘기 있어서 오늘 찬반 의견 두 분 함께 했습니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광민 연구위원, 참배움학교 연구회 김두루한 회장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듣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걸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